표 만들기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제목은 워드 아트 스타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표 스타일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슬라이드의 종류는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표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신 후 슬라이드 비어있는 공간에서 오른쪽 단추 바로가기 메뉴에서 레이아웃 들어가셔서 두 번째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제목 텍스트 상자 상단에 있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라는 것을 클릭하셔서요. 제목이 시간표죠. 띄워쓰기 맞춰 주셔야 됩니다. 한 칸씩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시간표 제목 넣으시고 우선 앞서 우리가 워드아트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워드아트 스타일로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시간표를 꾸미기 위해서는 바깥쪽 경계선 테두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 블럭을 지정하는 기능과 동일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동작이 전체 블럭이죠. 이거랑 똑같이 테두리를 선택하셔도 전체 블럭이랑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전체 블럭을 설정하신 후 상단에서 홈탭을 살펴보시면 빨간 줄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홈탭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글꼴 그룹에서 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4라고 글꼴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숫자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아이 모양이 나타나죠. 이때 아래쪽에 글꼴 크기라는 설명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내용 항목이 글꼴 크기 크게라는 겁니다. 이 항목을 이용해서 숫자를 이렇게 키우시면 된다는 거죠. 60 정도만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글꼴 그룹에서 또 메뉴 항목 중에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메뉴가 굵게라고 해서 텍스트를 굵게 표시한다고 설명이 나오죠. 이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시간표 글씨가 두껍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단락이라는 그룹이죠. 단락 그룹, 글꼴 그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글자의 정렬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항목, 가운데 맞춤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 맞춤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글이나 영어나 텍스트를 입력하시게 되면 왼쪽 경계선에 맞춰서 왼쪽 맞춤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이거를 단락에 있는 가운데 맞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렬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 메뉴 탭 상단에서 오른쪽 끝에 도움말 옆에 새로운 탭이 하나 이렇게 쉐이프 형식이라는 탭이 보일 겁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셔서 쉐이프 형식을 선택하시게 되면 숨어있는 워드 아트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채우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세 가지 3종 세트 배우셨죠? 텍스트 채우기, 텍스트 윤곽선, 텍스트 효과. 이 세 개를 가장 기본적으로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텍스트 채우기 들어가셔서 표준색에서 끝쪽에서 두 번째 진한 파랑이라는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색상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윤곽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윤곽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세히 표시를 눌러서 윤곽선을 여기 앞에 있는 연한 파랑, 조금 옅은 파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한 파랑을 선택하시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텍스트 효과 들어가셔서 네온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시게 되면 파랑인데 조금 파랑색 중에서도 좀 밝은 파랑입니다. 왜냐하면 왼쪽 앞에 있는 건 좀 진한 파랑이거든요. 저는 좀 밝은 파랑 계열을 해보겠습니다. 네온이 OPT고 파랑, 강조 5라고 되어 있죠. 이 색깔을 입히게 되면 이렇게 스타일을 입혀서 깔끔한 제목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표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제시되어 있는 표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재에서 보시면요. 아래와 같이 표를 삽입하고 표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는 이미 만드셨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표의 크기는 열과 행으로 보셔야 됩니다. 열이 6개, 행이 6개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상을 녹색 계열로 바꿔야 됩니다. 색상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테이블 디자인에서 음영색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열과 행이라는 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열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이 열입니다. 그리고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아래로 내려가는 걸 우리는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과 행이 있습니다. 항상 기준을 열을 먼저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가장 삽입하기 쉬운 방법은요. 먼저 제가 레이아웃을 제목 및 내용으로 했던 이유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4개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우리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아이콘이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표를 삽입하는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표 삽입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죠.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표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열의 개수가 5, 그리고 행의 개수는 2라고 들어있거든요. 이 숫자를 입력을 해서 지워서 빠르게 입력하는 게 훨씬 더 만드는 방법이 정확하고 편리하거든요. 6이라고 넣으시고요. 행의 개수 2를 지우고 6 사이에서 클릭하시면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다.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각각 66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숫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표의 색상이 입혀져서 나타나요. 이제 입혀진 색상이 표의 스타일이거든요. 파란색 계열의 스타일로 입혀져서 나타나고 상단에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 탭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 스타일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표 스타일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자세히 표시 누르셔서 위에서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가시면 스타일 없음 눈금만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스타일이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만 있는 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경계선이죠. 여기 경계선 중심에 보시면 조절점, 동그라미 조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화살표가 수직으로 나타나요.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때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행의 높이가 이렇게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좌우에 여백을 살피셔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절해서 여백을 여유 있게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면 더 좋겠지만 눈에 보아도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지 전체적인 균형미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하나 삽입하셨고요. 표를 삽입하셨지만 바로 글을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들어있는 칸들을 클릭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렇죠. 커서가 위쪽에, 왼쪽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글을 쓰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맞추는 거를 우리가 정렬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커서의 위치를 바꿔서 입력하기 위해서 정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로 표에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단에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 옆에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라는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맞춤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서 설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게 훨씬 좋거든요. 우리가 표에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로는 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전체의 쉘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테두리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타났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쉘을 선택한 전체 블럭 지정과 동일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헷갈려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바깥쪽에 이렇게 커서를 클릭하게 되면 조절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 테두리의 경계선을 맞추게 되면 사방 화살표가 잘 안 나타나요. 이럴 때는 안쪽 지점 칸 하나를 임의 칸을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삽입이 돼요. 이때 테두리 경계선에 가져가시게 되면 사방 화살표가 훨씬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체 표를 선택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서 레이아웃 탭이 눌러진 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맞춤이라는 곳에서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가운데 맞춤은 우리가 왼쪽 오른쪽을 맞추는 그 가운데 맞춤입니다.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할 때 그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운데 맞춤이라는 세로 가운데 맞춤은요. 위아래의 가운데 맞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 위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 전체를 가운데로 맞췄다는 거죠. 이렇게 색상을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로 회색으로 조금 더 짙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첫 번째 칸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렇죠. 커서가 지금 정중앙에서 깜빡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칸을 클릭해도 다 동일하게 전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두 번째 열에 첫 번째 행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먼저 열 머리를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우선 한글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항정키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열 머리를 입력하는 방향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열 머리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매번 입력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방향키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방향키는요, 우리가 키보드에서 여기 4개의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방향키, 열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행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아래로 방향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월요일을 입력했기 때문에 열방향, 오른쪽 방향키 하시고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하나의 열을 다 채운 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열머리라고 한다는 거죠. 열머리 넣으셨고요. 이제 먼 곳으로 갈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여기 두 번째 행이 1교시라는 걸 넣으셔야 돼요. 1교시 넣으셨으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 방향은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2교시, 그리고 3교시, 4교시, 5교시 이렇게 해서 행방향 해서 이렇게 한 줄이 행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는 열머리가 돼요. 그래서 열머리를 먼저 채우고 행머리를 두 번째로 채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채우셨으면 나머지 안쪽에 월요일 시간표, 화요일 시간표 이렇게 세로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방향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부분 클릭을 하시고 나서 월요일의 시간표 넣으시고 아래 방향, 아래로 화살표 방향키 누르시면 되겠죠. 엔터를 치시게 되면요. 이렇게 행이 두 줄이 되어 버리거든요. 한 칸에. 그렇기 때문에 엔터를 안 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엔터를 쳤다면 즉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다시 커서가 올라오고 추가된 행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아래로 방향키, 한국사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하나의 월요일이 다 채워진 다음에 화요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커서로 이동하셔서 나머지 금요일까지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요일까지 채우고 마지막 금요일 채우기 위해서 커서를 금요일 지점에 첫 번째 1교시에 클릭하셔서 국어 입력하시고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정보 아래로 방향키 영어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이제 다 채우셨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 글자의 크기를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두리 선택한다는 겁니다. 물론 커서가 안쪽에 어느 지점에 있을 때 테두리가 선택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테두리 경계선을 누르게 되면 전체 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표를 선택하신 다음 위쪽에서 홈 탭이 눌러졌는지 살펴보시고요. 홈 탭은 여기에 빨간색으로 홈 탭 메뉴가 눌러져 있다는 표시가 나타나죠. 이때 글꼴 그룹을 보시면요. 여기 현재 크기가 나와 있어요. 현재 크기 옆에 있는 글꼴 크기 크게를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시죠? 전체가 한 번에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글씨가 커지고 난 다음에 글꼴 그룹 마찬가지 앞쪽에 보시면 속성 중에서 굵게라는 항목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전체적인 글꼴의 크기와 굵게를 한 번에 다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열머리를 보시면요. 열머리 색을 우리가 배경색을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배경색이라는 거는 이 한 칸을 우리가 쉘이라고 하거든요. 쉘에 배경색을 입힌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일하게 흰색이지만 이 열머리 부분만 연한 녹색 계열로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쉘 블럭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첫 번째 칸을 클릭하셔서 커서가 깜빡이는 지점에서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열머리 부분만 쉘 블럭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위쪽 상단에서 보시면요. 도움말 옆에 있는 테이블 디자인 탭이죠. 테이블 디자인 탭을 누르시게 되면 표 스타일 영역이 나타나고요. 표 스타일 그룹 옆에 보시면 음영이라는 항목과 테두리라는 항목과 효과라는 항목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를 꾸밀 때는 이 세 개의 항목이 하나의 3종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음영이라는 게 표에 쉘 배경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음영색 옆에 있는 자세히를 누르셔서요. 색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테마색의 오른쪽 끝에 가셔서 초록색 계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색 계열 하시게 되면 녹색 계열인데 강조가 6이고 60% 정도의 밝기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직은 쉘 블럭이 입혀져서 좀 어둡게 보여요. 이때 빈 곳을 클릭하게 되면 완성되어 있는 색상이 전체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쉘의 배경을 입혀 보셨고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위쪽과 아래쪽과 왼쪽, 오른쪽에 바깥쪽 전체 테두리를 굵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체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쪽 한 지점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조절점이 이렇게 보일 때 테두리 경계선에서 사방 화살표가 나타났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표 전체가 지금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위에 상단에서 테이블 디자인 탭이 눌러져 있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지죠. 물론 이게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테이블 디자인이 선택되어 있을 때 여기 테두리 그리기에서 보시면요. 현재 굵기가 1pt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자세히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숫자들이 나타나죠. 물론 옆에 굵기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4.5라는 굵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안쪽에 슬라이드 안쪽 영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어요. 이때는 직접 그리라는 건데 우리는 그리지 않고 빠르게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우스로 여기 위쪽 메뉴, 리본 메뉴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마우스가 이렇게 화살표 포인터로 바뀌어 있어요. 이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안쪽에 있게 되면은 그려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표 스타일에 보면 3종 세트 중에서 두 번째 거 테두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옆에 자세히를 누르시게 되면 바깥쪽 테두리가 세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한 번에 바깥쪽 테두리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바깥에 해제해서 완성하신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완성해 보셨습니다.